자, 연립방정식 중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해법이 보통의 일반적인 연립 2차 방정식과는 좀 다르게 풀다 보니까 이거는 식의 특징을 좀 관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칭식인 상황에서의 풀이법도 반드시 좀 익혀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풀이법을. 그리고 일반적인 풀이로 풀리는 대칭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칭식도 많아. 그래서 이 고유한 풀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대칭식이란 뭔가? 대칭식의 뜻은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어서 대입해도 그대로 인식이야. 그대로 인식. 즉 처음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y가 있는 거야. 이 식에서 내가 x가 있던 자리에 y로 바꿔놓고 y가 있던 자리에 x로 바꿔놓아. 여기다가 y를 넣겠다는 얘기죠? 더하기 4배 y 자리에 x를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냐 다르냐?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x가 4x고 x인데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x 더하기 y 같은 식, 뭐 3x 더하기 3y 이런 식을 봐봐. 여기다가 y를 넣으면 3y입니다. 여기다 x를 넣게 되면 3x입니다. 3x 더하기 3y, 3x 더하기 3y 똑같죠. 이런 식의 대칭식 중에 하는 거야. 또 x 곱하기 y 봐봐. x 곱하기 y. 이것도 x가 있던 자리에 y 넣고 y가 있던 자리에 x 넣으면은 결국 같은 식입니다. 이것도. 그지? 자, 그러면 x, y 제곱은 대칭식일까 아닐까? x, y 제곱은 대칭식이 아니야. 어? yx 제곱 되거든. yx 제곱 같지 않잖아 이거. 대칭식이 아니죠. yx 제곱은. 알겠어? 대칭식은 그래서 합의 형태라고 치면은 개수가 똑같아야 돼. 개수가 114처럼 달라버리면은 돌렸으면 당연히 나와. 그런데 이게 뭐 3, 3이라거나 5, 5라거나 이렇게 돼봐. x, y 자리 바꿔놓어도 똑같게 나오겠죠. 그지? 대칭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x 플러스 y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것도 여기다 y 넣으면 y제곱 나오고 여기 x 넣으면 x제곱 나오잖아. 같거든. 이런 형태. 뭐 일반화 시키면은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꼴이 다 대칭식입니다. 같은 지수를 갖는. 또 x 곱하기 y 꼴. 뭐 x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x의 n제곱 곱하기 y n제곱 꼴도 대칭식이야. 대표적으로 요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5배 같은 거 해가지고 5x 더하기 5y라든가 5x제곱에 5y제곱 이거 다 대칭식이 맞죠. 여기다가 뭐 몇 배 해가지고 10 곱하기 x 세제곱 y 세제곱 생각해봐. 이것도 자리 바꾸면은 10 곱하기에 y 세제곱에 x 세제곱일 거니까 같거든. 대칭식이 맞습니다. 앞에 상수배 같은 거는 대칭식이냐 아니냐를 바꾸진 않는다. 그러므로 식이 주어진 식들이 식을 구성하는 식들이 x 플러스 y, xy 정확히 이런 형태거든. 그래서 이런 식을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곱이야 곱이니까. 그래서 식의 특징이 있다고. 그런 식들을 다루는 고유한 풀이법이 있긴 한데 저번에 이거 풀었을 것도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대입해도 풀린다고. 왜냐면 1차, 2차니까. 1차, 2차니까. 그래서 y로 정리해가지고 y가 3-x더라. 또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x 곱하기 y 대신에 3-x가 2다. 풀면서 넘어가자. 그럼 x제곱에 마3x에 플러스 2는 0이죠. 그래서 x의 값이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2가 나올 건데 x가 1이면은 y가 3 나오죠. x가 2면 y가 1 나오죠. 이게 대칭식의 형태를 갖는 연방은 항상 풀면은 세트로 나오는데 1,3이 나오면은 3,1 나오게 돼 있어요. 1,3 아이고 2죠 2 잘못 썼다. 1,2하고 2,1 돌려쓰기 하는 거야.
1, 2, 2, 1. 이유가 x 플러스 y가 3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선분의 길이가 있는데 이게 3짜리야. 3짜리. 그리고 딱 쪼개가지고 한쪽이 x고 한쪽이 y다 이런 느낌이거든. 딱. 그러면 더하면 3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2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2고 그러겠지. 합이 3이라는 관계를 만족하다 보니까 세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 2, 2, 1 이렇게. 알겠죠? 이 문제 답이 1,2하고 2,1이라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를 그렇게 풀려면은 잘 안 풀립니다. 왜냐면 1차식이 안 보이죠? 위에 2차식. 이거 몇 차식이냐? 1하나. 뭐요? 2차식? x, y 두 문자로 가야 되니까 차수의 합을 읽어야 되겠지? 1차, 1차니까 문자 두 개잖아. 2차 방정식으로 2차. x에 대해 1차, y에 대해 1차지만 x, y 두 문자에 걸려서는 2차입니다. 그러니까 1차식이 없다 보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치? 그래서 대칭식인 염당풀이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은 대입해도 됩니다. 어떻게 대입하냐? 여기서 y는 가려면 루트를 써야 되니까 불편해. 최근 y는 하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y는 해봐. y가 x분의 15지? 이거 보면 됩니다. 그냥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분의 15를 넣고 제곱해서 34겠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25 마이너스 34가 0이죠? 양변에 x제곱 곱해봐. x 4제곱 나오지? 얘가 마이너스 34x지?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225겠죠. 이거 x제곱에 관한 2차 방식이야. x제곱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 그냥 하면 1,2하고 225가 25의 9배야. 25의 9배. 마음하면 딱 나오잖아. 34.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x제곱의 값이 9거나 25가 나오죠. 제곱이 9니까 x는 뿔마 3 나와. 그래서 x의 값이 3이거나 또는 x의 값이 마사 또는 x의 값이 5거나 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5 총 4개 나옵니다. 그래서 x 3이면은 3 넣으면은 y 5 나오죠. x가 마3이면 마3 넣으면은 y가 마이너스 5 나오죠. x가 5를 집어넣으면 y 3 나오죠. 여기는 y가 마3 나오죠. 이렇게 맵상 나오게 됐어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정도면 돼.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다가 x 플러스 y가 더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두 식 나와버리면은 못하죠 대입을. 한 문자 정리하기 너무 난감하니까. 그치? 대치식을 배운 이유는 이 정도의 식을 풀기 위해서야. 꽤 복잡해 보이는. 그러면 대칭식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금부터. 항상 내가 여기 할 때마다 드는 예인데 179쪽 폈죠? 공감 많지? 거기다 필기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줄 겁니다. 봅시다. 니네 필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할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줄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B입니다. 이 식을 만족한다고 치면 알파와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다. 를 생각해봐. 방정식 뭐뭐뭐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문장을 한번 작성해봐. 여기 어떤 방정식 y 맞겠냐? 알파 베타의 합이 A고 곱이 B야. 그럼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이 됩니까? 보통 방정식 세우면 우리가 문자를 변수를 x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는영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원래. 맞죠? 근데 갑자기 왜 썼냐면 이 식을 전개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묶으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되죠. 맞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를 A로 여기 B로 바꿀 거니까 결론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합에 해당하는 A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베타의 곱에 해당하는 B는 0의 두근이 알파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이야.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이 주어지면 알파 베타에 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알파를 찾겠다는 게 작전이야.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두근의 합이 뭐 7 나오고 두근 곱이 2가 10이 나오는 그러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낼 수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합 7x 더하기 곱 10은 0 할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질문 힌트를 야 알파와 베타의 합이 7이고 알파와 베타의 곱이 10이다 라고 준 거야. 여기서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잖아.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버린다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합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0. 요 두근이 알파랑 베타거든. 근데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내가 알아. 합은 7, 곱은 10인 거 안다고 지금 힌트에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을 풀어. x 마이너스 2x만 5잖아. 따라서 x의 값이 2거나 또는 x의 값이 5가 나오는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이 2랑 5거든. 근데 그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지금. 그러니까 알파나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인데 이 중에 어떤 게 알파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혹시 알파가 2라면 베타가 5인 것이고 또는 알파가 5라면 베타가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두 커플로 자리 바꾸게. 알겠죠? 이게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야. 사실은 다 이거 있잖아 거기에. 특별히 대체식 이런 얘기 전혀 없이 쓰고 있잖아 우리가 이미. 자 여기서 한 끗 바뀝니다. 한 끗. 자, 알파 베타 대신에 xy로 줍니다. x 플러스 y가 a고 x 곱하기 y가 b라고 치면 방정식 뭐의 두근이 방정식 뭐의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가 아니고 xy가 됩니다. xy. 어떤 방정식을 써야 될까? 이거랑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알파 베타의 합곡을 줬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x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거니까. 근데 근이 x랑 y인데 여기다가 방정식 변수를 x 쓰면 안 된다고. 왜? 두근이 x와 y에 대한 방정식 쓸 때 뭐 빼기 x 곱하기 뭐 빼기 y는 쓰면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변수를 x 쓸 거라? x? 이렇게 쓸 거야? 안 되죠. 이거 0 내버렸는데 이상한 식 나오잖아. 그러니까 변수를 이제 x 쓰면 안 돼. 그래서 t를 보통 씁니다. x나 y가 아닌 다른 걸 써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t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t-x 곱하기 t-y 능량의 두근이 xy다. t는 x, t는 y를 나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식을 위처럼 가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xt 마이너스 yt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곱하기 t 더하기 xy 는 0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a고 곱이 b니까 결국 t제곱 마이너스 xy의 합 a 곱하기 t 더하기 xy 곱 b는 0. 요놈의 두근이 x랑 y인 겁니다. 이 두근이라는 거는 이 식 풀어주면은 t가 뭐 또는 뭐 나온다고. 이게 뭐 t가 2개 나올 건데 이 2개를 돌려쓰기 위해서 두 커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식의 연방은 두 문제 합과 곱을 찾아서 가는 거야. 합과 곱을. 그 중에서도 이 1번은 대놓고 합곱을 대놓고 줬죠. 그냥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쉽게 푸는 거는 아까처럼 함자로 대입하는 것보다는 합곱이네. 그러면 t에 관한 식을 세워서 t-x, t-y 할 거니까 이 식을 바로 써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xy의 합에 해당하는 3 곱하기 t 더하기 x와 곱인 2 는영의 두근이 xy다 이렇게 바로 간다고. 이 풀어주면 t가 금방 나오죠. 2라고 2 t말 t말이니까. 그러니까 1, 2를 돌려 써가지고 x가 1이면 그때 y는 2가 되고 또는 x가 2라고 치면 그때 y는 1 나온다. 이렇게 그냥 가주는 겁니다. 알겠지? 변수가 왜 갑자기 t가 되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주어줄 때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쓰는 시간이야. 이게 작성할 때 합곱을 주고 2차 방정식 세울 때 전개식으로 쓰는 방법 딱 그거랑 똑같은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을 풀어본다. 자, 제곱의 합을 주고 곱을 줬죠. 어쨌든 2차가 돼서 대입이 좀 그게 쉽진 않은데 슬쩍 보니까 개수가 1, 1, 차수가 1, 1 대칭식이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항들이 대칭식이구나. 난 합곱을 알면 되는 건데 x, y 합곱 곱은 나왔네. 나는 x와 y를 더한 게 얼마인지만 알면은 딱 여기서 이런 형태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합을 알려고 드는 거야. 제곱이 합 나왔고 곱 나왔네. 합 나오겠죠. 곱셈식으로 x 플러스 y 하고 제곱의 합과 곱을 엮어내려면 요 x 플러스 y 제곱의 식을 전개하겠죠.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xy가 된다. 합자리에 아직 모르죠. 놔두고 잠깐. 요 값이 제곱의 합인 34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xy 곱 15 30에 34 64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제곱 64입니다.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야? 제곱 64니까 별다른 말 없잖아. 이거는 합은 8일 때도 있고 또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때도 있겠죠? 두 커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줬지만 막상 이렇게 한번 풀고 또는 x, y가 15인 상태에서 얘랑 한번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므로 지금부터 대칭식을 두 개를 뽑아서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x하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합 xy 합 8 곱하기 x 더하기 곱 15 는영의 두근이다. 이거 풀어주면 x가 t입니다. 풀어주면 t마 3 t마 오니까 t의 값이 3하고 5 나오죠. 이게 x랑 y가 하나씩 있는 거니까 x가 3이라면은 그때 y가 5겠고 또는 x가 5라고 치면은 그때 y는 3 나오겠죠. 그렇게 두 커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는 이 식은 요거 푼 거잖아요. 이렇게 또 풀어주게 되면은 이번엔 x하고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합이 이제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8로 바뀌죠. t 플러스 곱은 여전히 15겠죠. 15. 그래서 t 플러스 3, t 플러스 5니까 t의 값이 마삼하고 또는 마이너스 5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x 하나가 y 거니까 여기 써있죠. 두 분.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5라면 그때 y는 마삼이고 또는 x가 마삼이라고 치면은 그때